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챙겨줘?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걸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 어쩌면 당신도 이런 말 앞에서 잠시 망설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런 조용한 말 속에 숨어 있는 조종의 기술, 바로 가스라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다시 만나는 인연이 됩니다. 맞는 말인가? 내가 예민한 건가? 그래, 저 사람도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말을 그냥 넘겼던 기억 있으신가요? 처음엔 사랑의 표현 같았습니다. 나를 챙겨주는 듯 했고 내 감정을 읽어주는 듯 했죠.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나는 너밖에 없어.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말들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따뜻했고 감사했고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말은 해도 될까? 지금 이 표정은 괜찮을까? 이 옷은 혹시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내 생각보다는 그 사람의 눈치를 먼저 살피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내 감정이 틀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느낀 서운함은 예민해서 그런 것이 되었고 내가 전한 진심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문제가 되었고 내가 지적한 잘못은 너도 잘한 거 없잖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고 늘 너를 위한다고 말했으며 다정한 말투로 나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더 눈치채기 어려웠고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힘들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사랑을 말하는 목소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조용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조종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다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 보려 합니다. 1부. 조종은 사랑을 가장한 감정의 폭력, 가스라이팅. 이 단어는 1944년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 착각이야.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기억을 잘못하고 있네. 그리고 아내가 계속해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느꼈다고 말할 때마다 남편은 말하죠. 그런 일 없었어.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자신이 진짜 이상한 건 아닌지 정신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영화는 픽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심리적 조종의 기술은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너무 민감해서 그래.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너무 유난스러우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이런 말은 단순한 다툼이나 갈등의 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의 현실 감각과 감정을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폭력입니다. 특히 이 조종은 가까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낯선 사람보다 오히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직장 상사까지. 그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 편이야. 처음엔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진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 사람이 나를 걱정해서 조언해주는 거라 믿었죠. 그런데 어느새 나는 내 말보다 그 사람의 말을 먼저 의식하게 됐고 내 감정보다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피게 됐으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며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한 번의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지적, 사소한 농담, 가볍게 넘긴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내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인 관계에서
상대가 늦게 연락을 해서 서운함을 표현했더니 그걸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상대가 자꾸 약속을 어기고 감정을 무시하는데 내가 요즘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라고 되려 화를 냅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자녀가 속상함을 표현하면 너는 참 배가 불렀다. 나는 내 나이 때 이런 말도 못했어 라고 되받아칩니다. 이런 대화가 누적되면 상대는 언제나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 나는 항상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폭력보다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명확한 경계가 있지만 가스라이팅은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욕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때론 나를 안아주기도 하고 미안해, 너한테 너무 심했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내 기준, 내 감정, 내 직감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리고 이 조종은 사랑, 배려, 충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다가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무시합니다. 배려하는 척하면서 내 선택을 빼앗습니다. 충고인 척하면서 내 자존심을 깎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스라이팅을 사랑의 탈을 쓴 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폭력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미 꽤 오래 지속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혹시 당신이 그 사랑의 언어에 가려져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면 그 감정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못 느낀 게 아닙니다. 당신은 조심스러웠고 많이 참았고 분명히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느낀 게 맞았어. 2부, 내가 조종당하고 있다는 신호들. 가스라이팅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그게 가스라이팅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말.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아니면 누가 너를 챙겨줘? 이 말은 나를 무능하고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만들며 의존하게 합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 같지만 결국 이 말은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라는 전제를 심습니다. 그건 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은 내 감정을 부정하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편함도 결국 내 문제로 치부되며 상대는 언제나 합리적인 사람으로 남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왜 인정 안 해? 이 말은 나의 의견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옳고 그름의 게임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나는 항상 틀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이 말은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죄책감을 유도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그 무게를 나에게 넘깁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말은 통제와 간섭을 배려로 포장하는 말입니다. 반박하면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수긍하면 자기 기준을 잃은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다 너 이상하대 외부 평가를 조작하며 고립을 유도합니다. 결국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나는 점점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상대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싫어할 것 같아서 내 생각을 숨깁니다. 그 사람 기분이 상할까봐 내 감정을 접습니다. 괜히 문제 삼기 싫어서 불편한 순간을 외면합니다. 그 결과 나는 점점 침묵하게 되고 내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내 자존감은 천천히 깎여갑니다. 이제는 나보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듣기에 괜찮을까? 이 옷은 저 사람이 보기엔 너무 튀지 않을까?
이 표현은 저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모든 생각과 판단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사례로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30대 여성 맞벌이 부부의 사례입니다. 남편이 늘 말합니다. 너는 문제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아내는 서운함을 표현할수록 예민한 사람이 되고 결국 말하지 않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 쌓이면서 대화 자체를 회피하게 된 사례이지요. 20대 남성, 연인 관계, 여자친구가 자주 내가 친구들 만나는 거 별로 기분 좋지 않아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라는 말이 반복되고 남자는 점점 친구 관계를 끊고 그녀의 말만 따르게 됩니다. 중학생 자녀와 부모, 아이의 사소한 반항이나 감정 표현에 넌 정말 이기적인 애야.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결국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이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연령, 특정한 관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당할 수 있고 가해자는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의심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 사람도 힘들겠지.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힘을 얻고 나는 더 조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을 인식하고 내가 지금 안전한 관계에 있는가를 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할 때가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 말로 설명하기 힘든 위축감, 늘 내가 틀린 것 같다는 감정, 그 모든 것이 가스라이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살아있고 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3부. 왜 빠져나오기 어려울까? 가스라이팅의 가장 교묘한 점은 좋았던 순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만은 말 못하겠어요. 가스라이팅은 그렇게 착한 사람, 관계에 진심인 사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깊이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그럴 거야. 저런 말도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언젠간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은 피해자가 자신을 잃고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게 만듭니다. 가해자는 한 번에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합니다. 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나한텐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이해해줄 줄 알았어. 그 다음엔 충고를 합니다. 그런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선 안 하는 게 좋아. 너는 가끔 너무 감정적이야. 그건 내가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중엔 비판을 합니다. 넌 항상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널 멀리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지치는 거야. 마지막엔 통제합니다. 그 사람이랑 연락하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더는 모르겠다. 그럴 거면 그냥 끝내자. 이 모든 과정은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심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혼나는 기분일까? 왜 저 사람 기분을 맞추는 게 내 하루의 전부가 됐지? 왜 나는 늘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감정이 반복되어도 피해자는 쉽게 그 관계를 떠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사람이 보여줬던 따뜻한 순간이 계속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변하려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정말 나를 아껴줬었는데, 어쩌면 다시 그때처럼 돌아갈지도 몰라. 이렇게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이 피해자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갑니다. 게다가 주변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너 바보야? 왜 그런 사람을 못 떠나? 내가 그냥 한번 세게 말하면 되잖아. 이런 말들은 피해자를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탓하고 있고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닙니다. 안전입니다. 그리고 이해입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 관계에서 내 감정은 당연한 거야. 지금 당장 떠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너 자신부터 다시 믿어봐.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벼랑 끝에서 내민 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단지 나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내가 계속 설득당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나쁜 순간과 좋은 순간이 섞여 있습니다. 욕을 하다가도 갑자기 미안해,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라고 말합니다. 서운하게 굴다가도 갑자기 정성스럽게 챙겨줍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피해자는 어느 감정이 진짜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겠지. 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 했나 봐. 나도 말이 너무 심했나. 이렇게 무너진 마음은 다시 자신을 지킬 힘조차 잃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작은 언제나 내 감정은 틀리지 않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4부 대처법. 이렇게 하면 멈춥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스라이팅 관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 간단하지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걸음은 인식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가스라이팅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감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든 심리적 거리든 그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6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변 의견을 구하세요. 가스라이팅은 고립된 상황에서 더 강력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계속 죄책감이 든다면 그 관계를 의심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불안보다 안정, 죄책감보다 편안함을 줍니다. 항상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세요. 가스라이팅 가해자에게 설명은 조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납득시키려 애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조종의 언어 구조 속에 들어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 대신 침묵과 거리입니다. 불편한 대화는 증거로 남기세요. 문자, 통화 녹음, 메모 등 내가 이상하다고 느낀 상황은 기록해 두세요. 이건 단순한 법적 증거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정말 그 일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록은 현실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건 내 생각이야 라는 말로 되받아치세요. 가스라이팅은 늘 상대의 해석을 사실처럼 주입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다들 너 이상하다고 해. 이런 말엔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그건 내 시선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한 문장이 스스로를 지켜주는 강한 울타리가 됩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거절하세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늦게 답하고 약속을 피하세요. 말로 부정하는 것보다 내 삶의 중심을 되찾기 위한 행동이 진짜 힘을 가집니다. 침묵도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당신의 삶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로소 회복될 기회를 가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감정, 내 기준, 내 말투, 내 취향, 내 웃음을 조금씩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부 마무리. 다시 나로 살아가는 연습.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난다는 건 단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상대가 원하는 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면 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써보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를 보내보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라고 말해보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다시 나를 신뢰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잘못 느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상처받았던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표정이, 시선이 당신을 조용히 무너뜨렸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당신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가스라이팅 관계 안에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과거에 그런 고통을 겪었던 분이라면 당신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무력하게 만든다고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멈춰야 할 신호입니다. 이제는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부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더 다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다시 나로 살아가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